안녕하십니까. 축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점 정리해 드리는 섀도우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축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왜 옛날 축구 얘기를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축구에 대해서 시대별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나서 현재 축구를 들여다본다면 훨씬 더 이해가 높아지고 흥미로움도 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세계 축구의 역사라는 주제를 테마로 정하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챕터로서 국가대표팀을 중심으로 한 세계 축구의 시대별 흐름,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FIFA 월드컵의 역사를 요약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2편으로서 세계 축구의 중흥기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중후반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축구 역사의 얘기로 들어가 보실까요? 지난 컨텐츠에서는 1958년과 1962년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한 브라질의 막강했던 전력까지 알아봤었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의 등장에 대한 서사와 함께 말이죠. 1966년 제8회 대회는 잉글랜드가 자국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지금까지도 잉글랜드의 유일한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종주국으로서의 체면 치레를 했던 것으로 기억에 남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오심과 편파 판정 등 심판 판정과 경기 운영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대회이기도 한데요. 축구 황제 펠레가 상대의 거친 플레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중도 하차하며 크게 분노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로 조명되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브라질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이 당시 잉글랜드 대표팀이 세계 최고의 축구팀 중 하나였음에는 분명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 역대 최고의 스타인 보비 찰튼과 당대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보비 무어와 같은 선수들로 이루어진 막강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다음 대회인 1970년 멕시코 FIFA 월드컵의 챔피언은 어디였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펠레의 브라질이었습니다. 역시 슈퍼스타는 다르죠. 펠레는 대회 모든 경기들에서 압도적이고 훌륭한 퍼포먼스를 뽐내며 자이르지니우, 히벨리누, 토스탄과 같은 화려한 공격진을 구성하며 누구의 이견도 없는 진정한 월드컵의 최종 승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4년 전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던 잉글랜드는 막강한 전력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조별리그에서는 브라질에게, 8강 토너먼트에서는 서독에게 패하면서 탈락하게 되었다고 하니 1966년 대회와 1970년 대회가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겠죠? 한편 1970년 멕시코 대회는 축구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대회였는데요. 브라질은 이 대회를 통해서 세 번째의 피파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그 당시의 트로피였던 쥘리맥컵을 영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처음으로 컬러 TV로 생중계되기 시작했던 대회이기도 하고요. 현대 축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옐로우, 레드카드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대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도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잉글랜드 축구 역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보비 찰튼, 이와 함께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당대 최고의 수비수 보비 무어, 통산 3차례나 월드컵 우승을 만들어낸 세계 축구 역대 최고의 선수 펠레. 펠레와 함께 브라질의
막강한 공격진을 구성했던 윙어 자이르지니우, 공격형 미드필더 히벨리노,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공격수 루이지 리바와 이탈리아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창의적인 미드필더 잔니 리베라, 포르투갈의 흑표범 에우제비오, 페루 축구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쿠비아스 등 진정한 20세기 세계 축구의 중흥기라고 할 만한 슈퍼스타들의 등장을 지켜볼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어서 열린 1974년 대회부터는 8강 토너먼트 형식이 아니라 2라운드 그룹 스테이지가 처음 도입된 대회이기도 합니다. 1974년과 1978년에는 각각의 대회 개최국이었던 서독과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러나 우승을 차지했던 서독과 아르헨티나보다도 더욱 각광을 받았던 팀은 따로 있었습니다. 두 대회 모두 준우승에 그쳐야만 했던 네덜란드였습니다. 당시 토털 사커라는 새로운 축구 스타일을 통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네덜란드 대표팀은 피파 월드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매 결승전마다 마지막 고비를 다름 아닌 주최국들의 우승에 대한 열망을 뛰어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당시에 네덜란드 대표팀이 보여줬던 전원 공격, 전원 수비라는 토털 사커의 개념은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축구 전략사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전술 구조였다는 것이며, 이를 피치 위에서 가장 현란하게 구사했었던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그 유명한 요한 크루이프였습니다. 당시 세계 축구계에서 서독의 리베로 프란츠 베켄바워와 네덜란드 토털 사커의 사령관 요한 크루이프의 대결은 그야말로 최고의 흥행 카드였는데요. 이를 공교롭게도 1974년 제10회 피파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에서 펼쳐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한편 1978년 제11회 피파 월드컵은 안타깝게도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정권 체제 하에서 우승에 대한 야욕과 독재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월드컵을 이용했던 최악의 월드컵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우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군부가 직접 월드컵에 개입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1970년대 역시 세계 축구를 이끌었던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활약했습니다. 서독의 리베로이자 수비 중심이었던 프란츠 베켄바워와 공격을 이끌었던 게르트 뮬러, 세계 축구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요한 크루이프, 크루이프와 함께 네덜란드의 토털 사커를 선도했던 요한 네스켄스와 뛰어난 기량을 자랑했던 윙어 롭 렌센브링크,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루어낸 마리오 캠페스와 득점력을 갖춘 수비수 다니엘 파사레야, 월드컵 4강권의 전력으로서 폴란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그제고시 라토 등 불세출의 스타들이 세계 축구계의 중흥기를 선도하였습니다. 이쯤에서 전략과 전술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시기는 세계 축구의 중흥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입니다. 이 시기의 축구 전략과 전술의 트렌드는 두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선수 개인의 기량이 중요했던 시기에서
조직력이 강조되는 시기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컨텐츠에서 분석했던 것과 같이 1950, 60년대 이전까지는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면 1960, 70년대는 보다 더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움직임이 강조되는 시기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은 세계적인 강팀들이 주도적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많은 중점을 두고자 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략과 전술적으로도 점점 더 진화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격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형 구조에서 각자 팀이 구사하고 싶은 특색 있는 자기 전술을 극대화하는 대형 구조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와 네덜란드의 토털 사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전술 구조 중 하나로서 카테나치오라고 불리우는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 대형은 최후방 수비수인 리베로를 두고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구사하며 실점을 최소화하고 역습 위주로 공격을 하는 실리 축구의 정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를 상징하고 축구 전략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토털 사커는 전원 공격, 전원 수비의 개념을 가져온 전술 대형입니다. 특정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모든 선수가 공격과 수비에 적극 가담하며 유기적으로 대형을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세계 축구의 시대별 흐름과 피파 월드컵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편으로 세계 축구의 중흥기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중후반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 시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 드리겠습니다.